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2월 25일 해외 시장 확인부터 오늘 역시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반등이 보여졌는데, 일단 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우선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대응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4개 러시아 은행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고요. 유럽연합도 금융, 에너지, 교통 부분과 수출 통제 등의 이 다양한 제재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미국이 전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대립각이 점점 세지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바이든의 연설을 계기로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와 주면서 지수는 반등하였고 유가와 국채 역시도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리블랜드 연 총재는 연설에서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속도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92.81달러, 0.77% 상승 마감하였고요. 국채 가격은 상승하였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 또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월가 예상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면서 수치가 괜찮게 나왔는데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4.5%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 미국 내 모기지가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매 건수와도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성장은 줄어드는 이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현상이죠. 아마 러시아 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일단은 3월 달 금리 인상은 예정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에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미국의 이야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안전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재 쪽의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냥 단가 자체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던가 아니면은 가격은 유지를 하면서 이 순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밀과 대두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사료, 육류 이러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육류 가격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체재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대체재 쪽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조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대값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 해상풍력 중에 부유식 해상풍력 요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유식 쪽으로 많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많이 보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타워식이 조금 주류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VU식이 조금 더 싸가지고, VU식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자, 여러분 시장 정리 잘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시장 정리 내용은 같이 공부하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건데,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는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수급 분석 그리고 뉴스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딩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같이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역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야, 어제 좀 빠지나 싶더니 오늘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딱 봤을 때 하나만 뚫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나온 뉴스부터 먼저 보자면, 친환경 수소발전 기술 협력 확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전에 뭐 수소 특공대다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여러 군데에서 수소 인프라를 한국이란 나라에 확 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법률상 지원이 조금 예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근데 최근부터 다시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ETF가 수소 쪽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부터는 다시 수소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자, 이번에는 다시금 이 과거에 수소 특공대라고 불렸던 몇몇 회사들이 다시금 이 수소 발전 기술 협력 확대 이야기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자,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양 대선 후보들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이야기가요, 해상 풍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 중에서도 타워를 이 바닥까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발전을 하는 해상 풍력이 있고요. 그냥 부유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풍력 발전을 하는 해상 풍력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으로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터빈이랑 날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완성 제품화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타워 아니더라도 이 위쪽만 팔아도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그냥 좋다. 매출 늘어나는 소리 들려온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에다가 이 타워를 꽂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 이야기는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몸통을 팔았을 때, 이 몸통을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자, 싸갖고 위쪽 몸통을 많이 산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돈은 벌 수 있는데, 이 부유식 쪽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서 현재 수급이 어떤지
체크를 해본다면 두산중공업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계속 최근에 사줬고 기관 역시도 계속 사줬죠. 이 모습 이어가 주면은 여기 위쪽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한 번은 더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지라인으로서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요 21선과 11선 이번에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여기 부분을 1순위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아래에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기는 한데 요 20개월 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지지라인 체크하고 올라간다면 이제 여기서 수급이 계속 쌓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 매물대가 조금 많은 자리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요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이 60일선을 돌파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왜 이렇게 안 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소화 기간은 거치고 나서 갈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곧 있으면 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잖아요. 그 물량 소화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잘못하면은 주가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주로 상장되는 물량이 작지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현 상황에서 전략을 짜본다면 일단 21선 위에 있으면 굳이 뭐 여기서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 1번. 그러다가 이 위쪽으로 돌파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량 소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쭉 빠르게 올라간다면 여기 23,000원 조금 아래까지 이렇게 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3월 초에 상장되는 신주 물량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1,500분이 구독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12,000분이 된단 말이죠. 이 12,000분 요걸 준비해서 제가 이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뭐 공지나 아니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이벤트 진행되는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